네, 오늘 영상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떠올리기 싫은 경험이고 주식 성공 경험담이 아닌 실패 경험담이라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식 투자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팁들에 대해 제 주식 투자 실패 경험담을 통하여 말씀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직장 생활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제도 중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중고 정규 교육 안에 금융경제 지식에 관한 필수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면 아직도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분명 한국어이긴 한데 머릿속에 입력되는 내용들은 이해되는 내용이 전혀 없고 매도가 뭔지 심지어 예금 적금의 차이는 뭔지 이런 기본조차 모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돈 굴리는 거에 관심이 많았거나 혹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냥 남들 다 아는 상식 수준의 금융 상식만 가진 채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고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제일 기본이자 본전 잃을 일 없는 은행 적금부터 시작했는데 예금이나 적금이라는 게 대표적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상품이라서 몇 년을 해봐도 본전 수준에서 돈이 불려지지도 않고 투자의 개념보다는 보관의 느낌이라 조금씩 다른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주식이었습니다. 아마 주식 처음 시작했던 분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도 처음엔 소액만 넣고 그날 하루 담뱃값이나 벌자라는 생각으로 100만 원으로만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타이밍에서 돈을 다 잃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초심자의 행운인지 1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틈틈이 단타하다 보니까 시작하고 불과 며칠 만에 수익률 40%를 달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적금금리 2, 3%가 더더욱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100만 원에 40%니까 40만 원이지만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으면 400만 원 버는 건데 아니 5천만 원을 넣었으면 2천만 원을 버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 주식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당시 제 수중에 현금으로 유용할 수 있는 가용자산은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 제 실력이라고 믿었던 저는 과감히 은행에서 대출 3천만 원을 받아서 총 5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출받은 3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이자값보다 주식으로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운으로 얻게 된 제 수익이 제 실력이라고 생각해서 투자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터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했던 경험밖에 없던 제가 이제는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게다가 1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 굴리는 금액도 커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손실이 나더라도 초연해질 수 있는 멘탈이 유지가 안 됐고 소액으로 할 때 예를 들면 100만 원으로 손실 5% 해봤자 5만 원 잃는 거지만 5천만 원으로 굴리니까 5% 손실이 250만 원이나 되니 소액 투자 때와 달리 확실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체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넘어서는 투자 금액이었다는 반증인 거겠죠. 그렇게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 금액에서 500만 원을 이미 잃은 시점에서 제 친구가 저한테 주식 정보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식 실패 두 번째 원인이 나오는데 이 친구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성과가 너무 좋아 매출 대박 발표가 곧 있을 거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호재도 같이 발표 예정이다. 자기도 우리 사주로 들고 있고 더 투자할 생각이고 자기 회사 사람들 많이 넣고 있으니까 너도 투자해봐라. 요약하면 이런 거였죠. 처음엔 저도 아무리 친구지만 저런 발표가 있다고 확 오를까라는 생각에 반신반의했지만 이 친구가 성과 관련 내용이나 신사업에 대한 내용을 직접 보여주면서 정보를 주니까 저 스스로 제대로 알아보기는커녕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제가 팩트를 알아보고 검증해보긴커녕 오로지 이 친구 말 몇 마디에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친구가 알려준 정보도 이미 언론에서 기사로 낸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제가 아는 정보 자체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닌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정보였던 거죠. 여기서 주식 실패 세 번째 원인이 나오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근데 한 종목에 올인했을 때 그 종목이 대박나면 수익은 또 제일 크니까 당시에는 스스로 제가 알아본 것도 없으면서 친구 말만 듣고 그 종목에 제 남은 모든 금액 4,500만 원을 몰빵하게 됩니다.
주식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흔히들 물타기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본인이 들어간 매수가에서 손실이 클 때 훨씬 낮아진 금액으로 다시 매수해서 본인 평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실 발생 시에 대응을 하거나 시장 전체 장이 안 좋을 때, 모든 종목이 다 빠졌을 때 현금이 있다면 오히려 이 타이밍에 매수하는 걸 기회로도 삼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당시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모든 금액을 그 종목에 올인을 했고, 매출 발표 후에 미미하게 오르긴 했으나 이보다는 훨씬 더 오를 거란 생각에 또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식 실패 원인인데, 제 생각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입니다.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나도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에 망설여지는 게 사람 심리고, 손실이 나도 당장 눈앞에 손실이 아까워서 못 파는 사람, 또 조금만 기다리면 본전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파는 사람, 기껏 또 본전까지 오니까 이제는 더 수익이 날 것 같아서 못 파는 사람, 이런 식의 생각으로 매 상황마다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게 일반 개미분들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익이나 손실이 났을 때 정확하게 몇 퍼센트 상한 하한을 두고 익절할지 손절할지 기준점도 없었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날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다가 본전 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까지 내려올 때도 눈앞에 손실 때문에 못 팔고 버티다가 결국은 손실은 더 커져만 갔고, 이 종목을 결국 손절한 후에 다시 본전만 찾자라는 생각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가 다시 또 손실을 입고, 최종적으로 제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에서 마지막 털고 나올 때 2천만 원이었으니까 이 3천만 원이라는 거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잃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건 주식이 나쁘다, 주식하면 돈 다 잃는다, 그러니 주식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저와 달리 주식을 통해서 분명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명확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돈도 어느 정도 모였고, 이 돈을 적금, 예금만 하자니 지루하고 돈도 안 모이고,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고, 그래서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주위에 많습니다. 문제는 이분들 중에 주식시장에 대해 이해가 높고 또 공부를 많이 했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명확한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런 분들 중에서 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소액으로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의 주식 실패 원인 4가지. 첫 번째,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하다. 두 번째, 투자를 남한테 의지하다. 세 번째, 올인. 네 번째, 기준이 없는 매도 타이밍. 이 4가지는 반드시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를 조심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자에게는 뻔하디 뻔한 주식 3천만 원 손실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경험담인 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현재이던 추후 미래이던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실패를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